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느꼈던 어제였습니다. 코스피는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종가상 2,000포인트 내주며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도 부담됐지만 중국의 미니 부양책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을 거란 우려에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러 이슈가 있었지요. 유로존에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드라기 총재가 이 양적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금리 동결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닷새 만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락폭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계산하던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이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22가 꺼낸 카드는 결국 없었습니다. 다수 전문가도 예상했듯 금리를 동결시켰는데요.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 반응요. 유럽의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그동안에 또 ECB 관계자들도 심지어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까지 그 강력 매파로 여겨지던 바이트만까지 QE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좀 비유가 못합니다만 드라기 총재는 우리 옛날에 가끔씩 서울역 광장 같은 데서 보던 약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차력사들이 나와가지고 대단한 걸 보여주겠다고 말은 계속 합니다만 1시간 동안 기다려봐야 원래 보여주기로 했던 그 대단한 장면은 결국 못 보고 그냥 약만 팔던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ECB가 그렇게까지 유로존이 이 와중에 양적 완화에 돌입할 정도까지 심지어 2012년 7월에 뭐라도 하겠다 한 이후에 내놓았던 OMT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까지는 말로만 해왔던 상황인데요. 제가 보내드린 혹시 차트를 볼 수가 있다면 유로달러 차트를 한번 좀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래저래 유로존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22 관계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인식해야 될 거는 22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차트 위에 왼쪽에서 이렇게 검은 화살표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작년 6월 19일 버냉키 의장이 QE 돌입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9일 날 그것이고 또 오른쪽에 저 위에 있는 차트는 지난 3월 19일 옐렌 의장이
QE 종료 후에 6개월 정도 후면은 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유로 강세가 꺾이는 그 시점이 FMC가 다 이렇게 분수령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오른쪽 끝에 일봉을 보시면 어제 또 이제 제법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즉 유로가 약세로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긴 차트, 그 다음 차트도 보여주시면 월간 차트로도 보신다면은 유로 달러는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한 5년 이상에 걸친 하락 추세선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어서 저기서 더 올라가느냐, 뭐 레벨로 친다면은 과연 1.4 레벨도 올라서느냐 하는 부분에 유럽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저런 식의 양적 완화도 가능할 듯이 하는 그런 말로서 립서비스로서 유로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글쎄 먼저 계속 그렇게 해서 유럽 증시를 떠받치기는 하되 유로 약세는 이끌어내는 정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액션은 없다. 이것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유로존의 분위기입니다. 센터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더 이상 나쁘게 나온 지표가 시장에 호재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간밤 미국의 지표를 보니까 무역 적자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실업시장 청건수는 더 늘었죠. 오늘 고용 지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뭐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bad is good. 이 부분이 이제 작년 뉴욕 증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배했던 일종의 뭐 패러다임입니다. 무슨 지표가 나쁜 거나 실적이 나쁘면은 그만큼 연준이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것이다. 요즘 그런 어떤 분위기는 중국 증시에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PMI 같은 게 나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중국 증시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증시인데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정말 시장은 아주 절묘한 시점에서 또 이렇게 미국 고용 지표라고 하는, 보시면은 지금 일간 차트죠. 다우가 지금 거의 전고점에서 차트 보시는 분들은 당장 크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상당히 큰 이중 천정의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막히지 않고 간다면 또 굉장한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죠. 우선 제가 오른쪽에 점선을 끄는 피보나치 타임존을 보시더라도 이 레벨에서 오늘 밤이 또 뉴욕 증시에 또 하나의 변곡점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은 뭐 여기서 추세 강화도 하나의 변곡이 될 수 있겠으나 흔히들 이렇게 추세의 반전, 지금까지 흐름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월간 차트 큰 흐름을 보시더라도 뒤에 차트를 보여주신다면은 다우지수가 진짜 큰 랠리를 그동안에 펼쳐왔습니다. 월간 차트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그렇죠. 지금 저기서 이제 아래쪽에 MACD나 RSI 같은 기술적 지표를 본다면은, 자, 여기서 지금 앞서 살폈던 변곡점에 있어서 그러면은 추세 강화냐, 추세 반전이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부분을 갖다 월간에서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아직 뭐 개장 전이긴 합니다만 화면에 뜨는 우리 현재 지수는, 예상 지수는 상당히 뭐 잘못하면 갭다운도 가능한 그런 국면인데요. 역시 어제 장중 2천을 돌파하기는 했습니다만 2천선에 안착하지 못했던 부분과 펀드 환매 때문인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 우리 투신 쪽에서의 나온 선물 매도는 외국인들이 사는 선물 매수 매도하고는 그 어떤 다가오는 중량감이 다르죠. 펀드에서 사고 파는 것은 실제 그 뒤에 수급이 딸린 부분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이 왔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물량이라면은 투기적 세력이 주를 이루는 외국인들이라면은 산 것은 팔아야 되고 판 것은 되사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라고 본다면은 어제 전체적인 수량에 있어서는 투신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이렇게 펀치의 강도는 투신의 물량이 더 컸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어제 CNBC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픽스가 너무 최근 들어서 수년째 너무 낮은 레벨에서 돌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요약하자면 어제 CNBC의 보도의 내용 그겁니다. 증시가 겁을 상실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그야말로 참 몇 년 만에 우리 주식 좀 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주일 정도의 랠리로서 2천을 건드린 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사실 숨은 위험은 바로 중국과 일본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던데요. 먼저 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은 그럼에도 실망했죠.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 골드만삭스는 중국 증시 강세론을 좀 펼쳤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강세론을 펼쳤다고요? 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거꾸로 보는 사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뜬금없이 어느 시장이나 어느,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낸다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해서 그 숨은 의도를 살피실 필요가 있는데, 글쎄요. 중국은 최근 들어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부양책 비슷하게 내놓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결국 중국의 스탠스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서 2009년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바로 그 다음 해 같이 무슨 그 해는 대단했었죠. 4조 위안을 풀어대면서 전 세계가 휘청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그야말로 이렇게 글로벌 시장과 그나마 이렇게 실물 경기 쪽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들이 제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연착륙이죠. 큰 충격 없이 그러나 이렇게 또 부실 부분과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조금씩 정리하는 가운데 최소한 충격을 줄이는 정도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화끈한 어떤 부양책 돈으로 이렇게 풀어제끼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선주 허용 같은 그런 좀 납득하기 힘든 것도 이렇게 호재 삼아 이렇게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어제 결국 또 1% 가까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하는 거로 봐서는 중국 증시도 이렇게 시장에 힘을 보태기보다는 중국 증시가 오히려 글로벌 증시 눈치를 보면서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유로존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그거네요. 시장이 좀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랠리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취해 있기보다는 그동안 달려온 길이 너무 멀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갈 수 있는 거리까지 생각하는 하나 더 비유하자면은 2루 도루를 노리는 1루에 있는 주자가 리드를 할 때 말이죠. 너무 길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견제구에 횡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하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인 대수인들의 베이스에 좀 붙어있는 그런 플레이가 요구되네요. 그렇군요. 또 무엇보다 4월 장에서 주목하셨던 건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월가 전문가들도 그 영향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달러엔이 지난 1월 이후 또 다시 최저를 기록하면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베 총리나 현 아베 내각에 있어서 이번 4월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박합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유로존이나 ECB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라고 했던 반면에 과거 한두 번에 걸쳐서 이 소비세 인상은 바로 그것을 추진했던 내각의 실각으로 이어지고 또 경기 침체로 또 연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매우 절박한데요. 그래서 이미 증시가 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외국 자본들이 그동안에 아베노믹스에 기대해서 일본에서 거두었던 충분한 환차익이든 증시에서 이익이든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나가는 이 흐름이 최근 다시 이렇게 101엔과 103엔 사이에서 공방이 있어서 103엔 위로 달러인이 올라오는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 과거처럼 이렇게 달러인이 올라가는 엔저 때문에 니케이가 올랐다기보다는 니케이 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15,000엔에 대한 15,000엔 이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동네도 그러네요. 연기금 동원 소리 들리는 거로 봐서는 연초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지금 현 레벨로 인해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살아있는 권력이 또 이렇게 연기금을 또 동원한 그런 흐름으로 현재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니케이가 15,071엔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저 71엔 정도 같으면은 그냥 개장과 동시에도 이렇게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렇게 위로 꼬리를 달리는 음봉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코스피에서 지금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점이다 하는 그런 걸로 오늘은 제가 멘트로 마지막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굉장히 환율도 어제로서 이렇게 하락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나
외환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워낙 강세 쪽에 베팅했던 세력들의 그 완력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사야 할 달러가 있는 기업체들이라면은 지금쯤은 이 모처럼 20원 이상 떨어진 이 환율 하락 시점, 이 시점을 갖다가 결제나 유산세 같은 거 미리 좀 이렇게 매수 해치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요즘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 오전 중 4방을 달성하셨더라고요. 일단 바텍과 솔레테에서 어제 이지바이오도 시초가 매수해서 목표가 달성했는데 이지바이오는 무려 5% 이상 급등했더라고요. 계속 홀딩입니까? 이지바이오 맞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시장 조사를 위해서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회사 내놓으로 좋고, 그리고 어제 또 마트에 갔더니 또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돼지고기 삼겹살 사드실 때 예전에 11,200원 100g당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한 1,800원, 1,900원씩 하거든요. 그만큼 1분기에는 AI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육고기라든지 다른 축산 쪽에 대해서 상당한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곡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마진은 많이 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당분간 조금 홀딩하십시오. 홀딩하시고 어느 정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가 이렇게 차트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수익이 항상 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조금 더 이지바이오는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볼까요? 네,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끝도 반이죠. 그래서 금요일도 제가 상당히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도록 어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동우라는 기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우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닭고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동우나 마니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작죠. 그렇다 보니까 수평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축 과정이라든지 어느 과정은 조금 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분기까지는 그 마진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남는 마진이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AI가 발생을 하면서 축산 다른 쪽에 대해서 고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 가격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회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AI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처져 있는 AI에 대한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불러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AI가 발생을 함으로써 공급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는 거죠. 공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이더라도 그만큼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공급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닭고기를 많이 드시죠. 동호도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유율 2위 업체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 받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PR 구간으로 본다면 현재 PR은 9.3배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 밀린다면 그때는 하단에 4,140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버텨주면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하루에 차트 움직임은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 가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바로 저 이상우입니다. 오늘 좋은 위치고 오늘도 꼭 수익 챙기셔서 즐거운 불금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소저가는 4,250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동호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오늘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2,000포인트 코스피 저항은 확인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유창희 대표님, 오늘 예상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상 전망은 조금 약세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1984포인트에서 주가 행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개장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1980포인트 정도 성과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상승에 따른 1차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120일선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그렇게 빠지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힘고르기의 장세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 강세 출발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558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어저께 장중 560포인트를 찍고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560포인트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시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매수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비록 하락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폭 확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폭 줄이면서 조금 점진적인 상승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더 이어지면서 전야 후 강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해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세 예상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살펴봐야겠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일에 좀 매수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외국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차, 한국타이어,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LG전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기관을 좀 살펴보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삼성증권, 삼성SDI, 삼성물산,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교집합을 좀 찾아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IT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 업종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주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일단 IT 업종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왜냐? 수급이 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엔달러 부분이 조금 소폭 도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업종이 좀 전일에 쉬었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종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일단은 이 금융업종, 금융섹터가 전거래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에 좀 가담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외국인의 특징이 최근에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를 좀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큰 업종 중에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융업종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관이 최근에 삼성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 전체 어떤 구조 개편에 따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삼성 내에서도 그룹사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좀 수익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재미로 눈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IT와 금융 이 두 업종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창 대표님, 오늘 코스피 좀 약세 출발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지금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986포인트에서 주가 형성 내려가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조정 나오는 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매일같이 주가 지수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온 다음에 조정은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가 1910포인트 때부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 대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일선 정도가 지켜진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120선만 지켜진다라면은 1차 조정 혹은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외국인들 수급 동향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타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59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가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560포인트가 오늘도 저항을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560포인트를 뚫고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할 것이냐의 여부인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560포인트는 저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 지수 자체가 540포인트 중반대에서 이틀 동안 단숨에 560포인트대로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코스닥, 중소형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지만, 중장기로 단기 매매는 좀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부분들은 조금 지켜본다면 1060원이 이탈된 상황에서 1057원대에서 그 바닥권 확인이 얼마나 나온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환율을 잠깐 차트를 좀 거꾸로 보신다면은 지금 매물대 한 작년 9월부터 이어오던 매물대를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한번 이 자리가 뚫리게 된다라면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본다. 한마디로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화 강세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또 반대로 외국인이 한 차익을 누리고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양날의 칼이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끝으로 선물 차트를 보신다면은 그 베이시스가 좀 강화가 된 상황에서 선물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의 동향을 오늘 같은 경우 좀 체크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 지속되면서 어제도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4% 밀리면서 15,005엔에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출발 상황 어떤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0.58% 약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좀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6% 강보합 출발, 현대모비스가 0.79%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68% 역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현재 급락하고 있죠. 간밤 페이스북이 좀 급락했는데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2.37%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0.34% 약 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아차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0.5%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28%로 약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도 강세 마감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0.26%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0.5% 연이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삼성생명은 0.5%로 강보합이고요. LG화학도 0.5%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로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마감 들어서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파라다이스는 0.86%로 약보합권에서 개장했고요. 서울반도체가 0.53% 강보합, CJ오쇼핑도 파란불 들어와 있죠. 약보합권에서 상승 하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0.3%로 강보합이고요. GS홈쇼핑도 0.5%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업종 분위기 살펴봐야겠죠. 악보종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먼저 좀 살펴보죠. 일단 기계 업종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화학, 그리고 음식료, 보험, 의약품, 그리고 전기가스, 섬유유보, 금융,
그리고 건설 이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특징들은 뭐 기계업종을 좀 제외하고 화학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내수 관련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좀 많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경기 변동성에 대한 어떤 방어책으로 좀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좀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기계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관련된 업종이다. 그래서 일단 뭐 전일에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중국 관련된 느낌들, 종목들도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상위권에는 그 정도 업종, 기계보험, 화학, 음식료, 의약품, 섬유의료, 금융 이런 업종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코스닥을 좀 살펴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제약업종이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제약업종들이 많이 오르는데 일단 제약업종들이 최근에 다시금 좀 불을 붙이려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종도 코스닥 쪽에서도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일단 컴퓨터 서비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컴퓨터 서비스 업종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IT 부품인데 오늘 또 뭐 SK하이닉스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반도체 부품들, 특히나 비메모리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사실 코스닥에서 이 반도체 부품들이 굉장히 좀 견고하게 움직였죠. 오히려 코스피 쪽의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코스닥에 있는 시스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업종들, 뭐 PSK라든지 어디가 IPS,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는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뭐 IT 부품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이지만은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제약, 그리고 컴퓨터 통신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IT 부품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체적으로 오늘 상위권, 그러니까 시초에 좀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장후반으로 갈수록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오늘 일단은 종목별로, 업종별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좀 소폭이지만 매수로 들어오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8거래일째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거죠, 유창희 대표님. 네, 외국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41억 정도 아침이라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일단 700계약 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비차익을 통해서 지금 3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추세대로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수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좀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업종별 보신다면 여기 역시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전차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쪽을 보신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움직임 없습니다. 제약하고 콘텐츠 쪽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반도체 쪽도 일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이다. 다만 기관들이 시장을 약간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만에 반등하기도 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환율이 일단 상승 출발 후에 현재는 반락하면서 1,057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0.1원 상승, 즉 10전 상승한 1,058원에 출발을 했고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 강세 1,060원대 진입 시도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22 정책 회의에서 양적 완화 논의가 있었다는 반환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는데요. 1개월물이 1,060원의 최종 호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개월분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6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57원 90전보다는 4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결국 오늘 환율은 강보합권에서 주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050원대 중반에서는 개입 경계감이 있고요. 또한 1060원 부분에서는 어제도 확인됐던 것처럼 내고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밤에 있을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변동성은 다소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도 1056원에서 106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며 1989포인트까지 일단 낙폭을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장 초반 코오롱과 코오롱 인더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았던 악재인데 듀퐁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들어가고 있죠. 코오롱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LG 이노텍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ED 조명 이익에 대한 계산 기대감에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오늘 네이버가 약합니다. 간밤 페이스북 주가가 5% 이상 급락하게 됐는데 오늘 그 영향받으며 1.87% 급락세 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코롱이라는 종목 이름이 달려 있으면 다 상한가 가는 날인데 참 대단합니다.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코롱 인더가 듀퐁과 대상으로 한 이 재판에서 일단 승소가 됐죠. 승소로 나왔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코롱 종목들이 다 무더기로 상한가로 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국 화학업체죠. 듀폰 1조 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코롱 인더가 승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 충당금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전이익이 올해는 15% 내년에는 30%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반영된 충당금 800억 이 부분도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 법정 분쟁의 규모는 사실 약 1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 코롱 인더가 기대감을 받았던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도 바로 이 듀폰과의 어떤 그 법적인 분쟁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피해액이 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세전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 때문에 위축이 됐었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 쪽의 강화 이 부분이 타이어 코드, 에어백, 아라미드 등의 판매량의 증가 이 부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코롱 인더나 코롱 플라스틱 코롱 직접적인 수혜는 물론 코롱 인더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좀 터닝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모가 컸던 만큼 굉장히 좀 시장의 반응도 클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다음 주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 LED 업종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좀 좋고요. 모멘텀도 올해 가장 좀 많이 나오는 해인데 역시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LED 조명 쪽의 이익 개선 이 부분이 오늘에 또 상승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LG 이노텍의 LED 이익률 상승 그리고 또 우호적인 어떤 이 환율의 FX의 이 여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나 전체적인 어떤 매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신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주가는 가장 큰 모멘텀은 이익이 개선된다거나 이익이 증가된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오늘 고점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급도 충분히 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수급은 충분히 좀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74,000원, 75,000원대 가격대부터 1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여기서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인데, 전일에 페이스북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를 페이스북과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서 동기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완전하게 분리 독립을 시키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역시나 외국인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를 독립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의 어떤 부분과,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주가 흐름과 네이버는 좀 약간 분리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인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라인 가치를 반영했을 때 네이버의 현재 주가는 설명이 안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동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가입자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가 이 가입자 측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한 가입자 증가는 결국에는 기업 가치의 상승, 이 부분을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시각인데, 공통적인, 일단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문제,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이렉트의 상승을 가져가는 주가는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도 88만원대 가격대 고점을 찍고 눌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76만원대, 75만원대 가격대를 좀 준다면, 네이버는 좀 다시금 매수를 해봐도 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76만원대, 75만원대 가격이 좀 온다면, 75만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서, 매수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가보시면 네이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네이버는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들 분석해 볼 텐데요. 컴투스가 신작 게임 호주의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낚시신이라는 게임이죠. 매출이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4만원대 중가를 넘어섰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는 15일 상장 폐지되는 종목인데 ST조선해양이 정리매매 첫날 주가 급격히 폭락하면서 86%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코콤입니다. 3월 인터넷 관련주이죠.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 주가가 62% 강하게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3월 인터넷 관련주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컴투스가 좀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 객상서 출발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4만원대.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낚시신이 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네. 미국, 중국 등에서 해외에서 그 매출 상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러고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 이제 게임비라고 작년에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들 회사들은 원래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을 옛날 그 피처폰을 쓰던 시절부터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기술력이라든지 그 기획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좀 맞물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좀 다소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만 보더라도 27,000원대에서 4만원대면 거의 한 60-70% 이상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는 있지만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 하시는 부분들은 큰 수익이 나긴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다만 이 주가 자체가 올라온다라면은 한 45,000원에서 46,000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중장기로 보고 접근하신다라면은 45,000원 정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TS 조선해양이 오늘 폭락을 하고 있죠. 이제 폭락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총 14개 회사인가요? 30개 회사인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합쳐가지고 해서,
감사 의견 거절당해가지고 상장 폐지 조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ST조선해양은 뭐 두말할 거 없이 거기에 성립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정리 매매에 들어가게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좀 되게 어마어마하실 텐데 뭐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STX 그룹 3사도 있죠. STX 엔진. 이들 회사도 지금 이제 이번 달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상장 폐지는 묘면했습니다만은, 뭐,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STX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 좋을 때 정리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생이 하기에는 워낙에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지 적자 이런 것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눈물을 머금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월 인터넷주가 오늘도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컴이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코컴뿐이 아니라, 뭐, 링네트, S넷, 뭐, 텍스나, 뭐, 등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뭐, 어저께 2020년까지, 시장 규모를 뭐, 30조 원으로 확대시키겠다. 뭐, 2020년 해봤자 뭐, 이제, 올해 지나고 난다라면 5년밖에 안 남는 것인데, 지금 시장 규모가 2조 한 7, 8조, 거의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게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의 10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단 5년 이내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먼저 움직인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반영되는 거는 내일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른 약간 이제 그 행보세, 그러니까 일시적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권역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신다라면은 아직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나 테스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은 제가 먼저 기간 조정 좀 보여줬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승 자체도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당분간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닷새째 오르면서 5만 원대 주가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마감에 상한가 올랐다가 윗골을 달리면서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매각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다음 종목은 에어파크인데 오늘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광에너지와 114억 원 규모의 중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EN3라는 종목입니다. 코스피 좀 소형주인데 10억 원 규모의 소방 구조차 공급 계약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앞구조로 가서 들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사주고 있는데요. 일단 최대 주주가 매각 주관사를 통해서 관심을 분명한 매수 희망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 최대 주주가 2013년 5월 22일 제2비모금과 매각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회사를 물색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일단 뭐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슈는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한 닷새째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의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물론 주주체는 외국인이었고 윗꼬리를 좀 달았고 일단 아직까지 분위기는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승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뭐 어떻게 좀 만들지는 뭐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만약에 매각 절차에 돌입을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어파크인데 에어파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중 공급 계약 이 부분 때문에도 오늘 대규모 중요 공급 계약, 유중이 아니라 중요죠. 중요 공급 계약 때문에 오늘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삼광에너지와 전날 공시에 삼광에너지와 114억 원 정도 규모의 중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계약 금액이 일단 최근에 매출액 대비해서 8% 정도 수준인데 결코 낮지는 않고요. 그래도 전체 매출액의 10%를 한 계약에서 좀 마무리했다. 이 부분에서 좀 점수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오늘 모멘텀이 좀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수순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종가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종가상으로는 만약에 1,550원 이상에서 좀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횡보세로 좀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EN3인데요. EN3도 오늘 또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N3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에어파크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10억 정도 되는 소방 구조차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충남 소방본부와 10억 3,200만 원 규모의 소방 구조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일단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한 6.5%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그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또 역시나 EN3도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방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가격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00원대 부분 이 정도까지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수가 대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영향은 없는지 잠시 후에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현대로템이 대량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끝으로 바텍이 닷새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현대차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찬희 대표님. 네, 현대차가 4일 만에 좀 상승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신차 쇼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GM이 대규모 리콜 사태를 벌이고 있죠. 또 GM뿐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리콜 사태가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아차 같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리콜 사태로 인해서 이제 LF 소나타가 보다 먼저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 공장이라든지 미국 공장이 증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이 공장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 25만 원이 안착이 된다라면 충분히 한 6, 7만 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권역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못 가는 것 뿐이지, 해석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엔저 우려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엔화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은, 지금 엔화가 103엔대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 105엔대는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 여유가 좀 있고요. 또 엔화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원화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화 자체가 이제 1,05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의 그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원화 강세 이런 우려감보다도 오히려 그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 부담감이 이제 작용하고 있죠. 약 전체 한 50%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갖고 있는 비중이 한 24% 정도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블록딜이 됐든 시장에서 매도가 됐든 이제 자금 회수 성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철도 사업 중에서 이제 그 결함이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계약 취소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고자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지라인을 잡아드린다면은 28,000원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 최하 27,500원 정도가 지켜져야 되고,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신저점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텍에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약세 전환됐습니다. 3D 프린트 부품 여기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3일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오늘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회사 자체는 좋다고 보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기술적 분석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추세 상단에서 일단 세 번째 맞고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네크라인을 잡아드린다면 14,300원 정도 21선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한다라면은 13,000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이게 삼산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물론 지금 나오는 봉우리가 먼저 높긴 하지만 삼산이라는 게 꼭 교과서대로 가운데가 꼭 높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일단 14,300원 정도 지켜진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5,000원 안착 무조건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진전기인데요. 오늘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의 전력선 사기 수사에 급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일진전기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안타깝긴 하네요. 최근 주가 흐름이 또 오늘 이슈도 그렇고. 일단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을 잇는 호남선 고속철도 1단계 사업공사 현장에 공급된 초과선 745km 전체가 불법 납품된 중국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가선은 전차선을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선인데 일진전기가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59억에 수주를 했고요. 일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능 시험에서 국내산으로 통과한 후에 실제 납품할 때 중국산 완제품으로 바꿨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품 품목이 보조선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대상이 한전이 아닌 철도청, 향후 수주에 해봐야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증권사 쪽에서 나오는데, 일단 오늘의 어떤 이슈는 좀 피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120선 부근까지 한 번에 좀 밀렸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저점으로 형성이 된다면 일단 7,400원 밑에 가격, 지금 가격대 7,350원 가격대는 저점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주 정도 좀 보셔가지고 이 120선이 깨지지 않으면 주가가 낙폭과대에 의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이슈는 나왔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따라붙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도와주신 두 분이죠. 뉴스타익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5인의 의견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과 김혜란 연구원님의 의견이 좀 같게 묶여지고 있습니다. 2000선 부근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부담이다라고 하셨죠. 펀드 환매 부담이다, 펀드 환매 매물이 존재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호 팀장님은 2000선 저항이 느껴진다. 어느 시즌 앞두고 경계심리 주의하자라고 하셨고, 김영규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실적신 앞두고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어느 시즌 앞두고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이 2000선 저항으로 좀 모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보합권 내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주 위주로 포트를 담아보자고요. 예, 실적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다른 전문가들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올라올 때마다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수익이 난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에 나서면서 그 코스피가 2000선에 이제 거의 다 다가서고 있는데, 오늘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선 돌파 및 안착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커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흘 연속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환매 압력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그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코스피 2000선 돌파 및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매물 소화 과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 2년 동안 그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그 학습 효과를 감안할 경우에는 그 이번에 그 8일에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화
때 1분기 어닝 시즌도 일단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업종을 좀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매출액 전망이라든지 업황 전반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경제가 계절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고, 최근 매출액 전망이 개선된 업종들 역시 경기 민감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점에서 매크로 변수의 개선과 함께 매출액 전망이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조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전기전자 장비, 그리고 반도체 및 관련 장비, 디스플레이 및 부품, 그리고 셋톱박스, 내부 소비재, 그리고 미디어, 상업 소비재, 식료품, 그리고 전력 쪽, 유틸리티 쪽으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과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쪽을 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음식료, 운수장비, 건설, 금융 이 5가지 섹터를 좀 관심권에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 수급 모멘텀 강도를 측면을 한 점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 기존에 제가 저번 주에 추천을 드렸던 자동차 기계는 좀 유지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 동국실업 오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닝 시즌에 앞서서 좀 실적 관심주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장세가 코스닥 쪽이 좀 강한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랑 반도체 관련 장비 쪽에서 저는 PSK가 지금 1분기에 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도 한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면은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12,850원이거든요. 한 12,500원쯤 내려오면은 한번 매수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 개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역전의 명수 시간,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은요 여전히 조금 추세선상에서는 상방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면서, 즉 변동성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변동성 랠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장은 4월장, 3월장 계속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을 것이고 4월장 앞으로도 좋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식 비중을 2월장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계속 말씀드린 거 참고해 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 시기임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장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는 상방 쪽인데, 지금 변동성 구간이 나다 보니까 장의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변동폭이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굳건하게 딱 입과 깨물고 계셔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역전 종목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의 어떤 중심, 즉 지금 상승장에서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조금 꺼지려고 하면 다시 어떤 다른 사물인터넷의 어떤 대장주 찾기, 그러니까 대장주를 막 돌아가면서 하면서 계속 전반적으로는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이게 뭐냐면 금액대가 커요. 그죠? 투자되는 금액대가 크고,
그 산업 전반에 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순환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많이 올랐죠,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3D 프린터 제가 경고드린 바대로 크게 오르지는 못한 장면입니다, 그죠? KG 모빌리언스, 자, 전자결제주 여전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리모델링 관련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 점 어제 전일 좀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지금부터 분할로 조금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나 디스카운트 전일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바로 급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죠. 바이오가스 관련주들, GNC 에너지란다가 에코에너지도 전일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런 종목군들은 건전한 조정입니다. 늘 들어올 때 그 점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차이나머니 아비스타라든가 건전한 조정 들어오고 난 이후에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지금 게임주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게임하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투스 2연속 2거래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오늘도 한 3%대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스마트폰이죠.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가 오늘 시장의 화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왔어요. 그 다음에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 나노스라든가 광학 쪽의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파트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하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ELS 관련주들 여러분들 여전히 눈여겨 좀 보시고, 저 PBR주도 여러분 여전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 좀 들고 왔어요. 4월장에서 이제 4월에서는 본격적으로 전기차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세제 지원안, 그 다음에 중국의 정부 정책 지원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주들 봐야 되겠죠. LG화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산업, 그 다음에 중형주로는 우리산업, 중소형주로는 코디에스 PS텍이 있는데요. 코디에스 PS텍은 무선 충전 관련주예요. 그죠? 그런데 자, 전기차 관련주 오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가했다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다시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는 특히 제일모직과의 합병 부분이 있어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우리 산업 여전히 주가의 모양은 좋은데 많이 올랐다가 자, 두 번째 다시 밀리는 구간대가 있습니다. 그죠? PS텍도 주가의 모양은 좋은데 아직 추세선상에서 완연하게 꺾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코디에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상에서 완연히 꺾고, 지지는 잘 받고 있는 모습인데 완연히 꺾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기차 관련주 중에 탑픽 종목을 꼽은 것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뜬금없이 왜 예병군 멘토가 대형주를 가지고 왔느냐. 삼성 SDI. 자,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합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기차. 자,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을 합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삼성이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삼성 SDI, 그리고 제일모직이 합병이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 자체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를 지금쯤 시점에서 한번 단기적인 접근이라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차트 확대하면서 기술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요, 일봉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죠? 최근에 조정이 또 들어왔어요. 그죠? 2013년도 한 10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가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냐면, 자, 여기서 추세선상에서 위로 올라온 자리고, 그 다음에
이 선, 즉 저항대가 될 만한 자리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죠? 돌파한 자리대고 전 저항대, 즉 요게 가장 약한 저항대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밀리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약한 저항대는 매물 소화를 해야 될, 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여기서 보면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거래량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을 한 2선까지는 잡아봐야 되겠죠. 19만원 선인데. 자, 그래도, 우리는 대형주 장기 매매 안 합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접근하니까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요 방송이 딱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에요. 소통의 공간을 가지면 여러분들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공개 방송을 오픈할 테니까요. 10시까지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요래 복상이라고 그러죠. 이 하관이 넓고 그다음에 보코를 가지고 있는 예병군 전문가의 사진이 보입니다. 멘토의 사진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클릭하셔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 이렇게 어중뺑뺑하게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앞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승투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9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강도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주가 흐름 꼭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하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